레드 슈즈는 홍성호 감독이 연출과 각본을 맡고 김상진 등이 참여한 국산 애니메이션입니다. 제작비 220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대작이기도 하죠. 마치 디즈니 신작인 것처럼 보이는 홍보와 이미지가 인상적이긴 하지만 제작사도 한국, 감독도 한국인입니다. 220억의 제작비는 인상적입니다. 물론 해외판 더빙에 클로이 모레츠와 같은 스타들을 기용하기는 했지만 작년에 개봉한 언더독이 약 30억 원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디즈니에 비할 수준은 아닙니다. 겨울왕국의 제작비는 1억 5천만 달러입니다. 1,800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토이스토리4의 제작비는 2억 달러, 코코의 제작비는 1억 7,500만 달러, 레드슈즈와 경쟁하게 될 마이펫의 이중생활2 역시 8천만 달러나 됩니다. 헐리우드를 지배하고 있는 디즈니나 일루미네이션 등의 제작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금액이죠. 애니메이션에서 제작비는 그 자체로 퀄리티를 의미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한 분야이고 보다 멋진 화면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간과 노동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디즈니나 픽사, 일루미네이션의 애니메이션을 보며 눈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그만큼 돈이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겁니다. 돈칠을 하면 퀄리티가 오른다. 애니메이션 업계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레드슈즈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220억의 제작비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적어도 저는 레드슈즈가 디즈니에 비해서 형편없을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결정적인 차이와 벽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레드슈즈가 디즈니랑 할만하다는 식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작은 제작비와 제작 노하우를 가지고 이 정도의 성취를 이뤄낸 것을 칭찬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글쎄요, 디즈니로 상징되는 미국 애니메이션들의 화려하고 섬세한 동화들과 단순 비교를 한다면야 레드슈즈의 단점은 확연히 드러나겠지만 적어도 영화관에서 레드슈즈를 보는 동안에는 그 단점이 눈에 자주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애니메이션은 결국 눈을 속이는 것인데 레드슈즈는 멋지게 그걸 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정도면 아무 불만 없이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으로서는 대단한 성과 아닌가요? 몇 년 정도 뒤처진 디즈니 애니메이션들과는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다루고 있는 이야기도 무척 긍정적입니다. 캐릭터들의 개성을 표현하는 데에도 많은 신경을 쓴 것이 보이고 백설공주의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알기 쉬운 악역과 악역의 동기도 분명했어요. 무엇보다 외모 지상주의를 다뤘다는 부분이 마음에 듭니다. 단점은 예상치 않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음악, 유머, 그리고 세계관. 이 치명적인 약점들을 보며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더군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앞으로는 스포일러입니다.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철저한 비판을 목적으로 리뷰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솔직히 디즈니에 익숙해진 눈으로 봤을 때 가장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은 역시 화사한 배경의 묘사일 것입니다. 그리고 캐릭터들의 동작과 표정 등이 아직은 디즈니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압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대단하다는 건 저도 앞에서 말했죠. 다만 음악의 문제는 좀 심각했어요. 영화는 마치 디즈니를 연상시키듯 이야기 도중에 음악을 삽입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연출은 그야말로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제작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상상력과 연출의 문제입니다. 겨울왕국에서 그 유명한 레릭고가 나오는 장면과 비교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90년대 애니메이션, 아니 그보다 전으로 가서 인어공주만 봐도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디즈니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사의 애니메이션에 뮤지컬 장면을 삽입해왔고 그 뮤지컬 장면들을 화려한 연출과 상상력으로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하지만 레드슈즈는 그런 연출을 담지도 넘어서지도 못했습니다. 애초에 연출의 지향점 자체가 달라 보입니다. 레드슈즈에서 노래가 나오는 부분의 연출은 90년대 뮤직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심심하기 그지없거든요. 90년대 뮤직비디오 감성,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노래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져요. 음향도 좋지 못했습니다. 액션이 나올 때도
캐릭터들이 그냥 대화를 나눌 때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저렴함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노래가 나오는 모든 순간입니다. 차라리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처절했습니다. 노래만 없었다면 이 애니메이션을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영화의 장점은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 역시 이야기 안에 숨겨져 있죠. 영화의 시작은 멀린의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멀린과 친구들은 꽃보다 일곱 왕자, 꽃세븐으로 불리며 활약했지만 요정의 저주로 초록색 난장이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영화의 설정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레지나 왕비의 등장과 레지나가 사과로 실험을 하고 있다는 설정, 사과가 빨간 구두가 된다는 재밌는 비틀기는 좋습니다. 레지나는 젊음을 원하고 레드슈즈는 신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움을 주는 마법의 구두입니다.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에서 모티프를 가져온 거죠. 이윽고 주인공 스노우가 나타나 레드슈즈를 얻게 됩니다. 스노우 공주는 실종된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설정이고요. 레드슈즈를 얻은 스노우 공주는 뚱뚱한 몸매가 날씬하게 변하며 아름다워졌고 분노한 레지나의 공격으로부터 달아나다 일곱 왕자 꽃세븐을 만나게 됩니다. 영화의 초반부의 표현은 명확하게 작품의 주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잘생긴 왕자들은 요정공주의 외모를 무시한 탓에 못생겨지는 저주를 얻었고 뚱뚱하고 못생긴 스노우 공주는 우연히 아름다워지는 마법에 걸리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의도적으로 저주와 마법을 구분해서 말하고 있고요. 스노우와 만나는 일곱 왕자의 설정이 재미있습니다. 전부 어디선가 본 왕자들의 설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초록색 난장이의 모습을 하고 있죠. 녹색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동화의 이야기를 비틀었기 때문일까? 이 영화는 슈렉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물론 내용은 딴판이지만요. 귀여운 녹색 난장이들의 모습, 레드슈즈가 지니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를 비튼 이 작품은 백설공주에 해당하는 스노우에게 미녀로 변신하는 마법의 구두를 주어 주제를 형상화했고 마찬가지로 난장이들은 사실 뛰어난 실력을 지닌 왕자들이며 원래의 모습을 숨기고 있다는 설정을 주어 그들의 활약을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다양한 아이디어입니다. 준비한 기간이 10년이나 된다는 설명이 어울릴 정도로 이 영화에는 아기자기한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영화를 보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는 인상을 받게 만드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등장하는 상황이나 액션 장면에서의 아이디어들이 빈틈없이 들어가 있어서 보는 재미가 생겨나죠. 왕자들은 스노우를 보자마자 그녀가 자신들의 저주를 풀어줄 존재라고 생각했고 스노우는 왕자들에게 레드슈즈라는 가명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왕자들은 스노우의 아버지 찾기를 돕기로 하며 이야기가 진행되죠. 동시에 레지나는 이웃 왕국의 에버리지 왕자를 이용해 스노우를 찾으려 합니다. 한밤중에 거대 나무 토끼에 습격이 있었고 스노우와 일곱 왕자는 스노우의 아버지를 찾으러 왕국을 돌아다니다 에버리지 왕자에게 들키게 되고 영화는 에버리지 왕자와 일곱 왕자들의 대결, 스노우와 멀린이 레지나에게 납치를 당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우선 저는 전반적으로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에버리지 왕자와 일곱 왕자들이 벌이는 액션은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습니다. 아울러 스노우와 멀린 사이에서 흐르는 기류와 원래는 멋진 외모를 지닌 멀린과 원래는 뚱뚱한 외모를 지닌 스노우가 보이는 진실과 거짓에 대한 태도의 차이도 미묘하게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중간에 들어가는 음악과 시대착오적인 옛날 뮤비 감성이 독이 되긴 했지만 이건 앞에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죠. 레지나에게 잡혀 독이 든 사과를 먹는 스노우, 그리고 사로잡혀 위기에 빠진 멀린. 마침 멀린이 미리 보낸 우드베어 3인방이 나머지 일곱 왕자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일곱 왕자들이 멀린과 스노우를 구하기 위해 나타나는 장면은 꽤 멋집니다. 같이 영화를 보던 아이들의 호응이 가장 좋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 클리셰 비틀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더가 엑스칼리버를 좀처럼 뽑지 못했는데 영화의 마지막에 아더는 끝까지 뽑지 못하는 대신 엑스칼리버가 박혀있는 바위를 부수고 여전히 돌이 붙어있는 엑스칼리버를 들고 싸우러 왔습니다.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장면들이었어요. 나머지 왕자들도 각자 확실한 개성과 스타일을 지니고 있고요. 대망의 엔딩에서 주인공 멀리는 모든 힘을 쏟아 레지나를 무찌르고 스노우의 저주를 풀어냅니다. 그리고 스노우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변해 멀린에게 키스하고 멀린은 저주를 풀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엔딩으로 마무리되죠. 엔딩 크레딧에서는 둘의 결혼식을 보여줍니다. 나쁘지 않은 엔딩입니다. 관객 호응도 좋습니다. 이 정도면 합격이라고 앞에서도 말했었나요?
하지만 이번 영화 레드슈즈에는 몇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일단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영화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다채롭게 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만의 개성이 보이지가 않아요. 레지나 역시 평범한 마녀형 악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스노우와 멀린 등이 모조리 평범합니다. 사용하는 무기나 소품은 무척 개성이 있는데 캐릭터들에게는 개성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왕국조차 개성이 없어요. 대관람차를 연상케 하는 왕궁은 좋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이러한 세계관의 문제는 공간의 허술함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이상하게 공간이 텅텅 비어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는 많은 캐릭터들과 오브젝트로 가득 들어차 있는 공간인데도 어쩐지 그곳이 생기발랄하지 않고 텅 빈 세트에서 몇몇 캐릭터들이 연극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세계관 설정의 부재이죠. 왕국과 세계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왕국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간단하게라도 소개해야 했습니다. 아무런 특색도 문화도 삶의 방식도 소개하지 않은 텅 빈 세트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겨울왕국에서 나오는 왕국과 비교해보면 생명력, 생기란 캐릭터들의 외형 묘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만든 세계의 깊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년을 준비했지만 10년만큼의 깊이는 없었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나마 위태로운 바위는 나쁘지 않았지만요. 가장 큰 문제, 이 영화 최대의 비판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외모 지상주의입니다. 이 영화는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제법 귀엽고 착하게 그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스노우는 못생긴 여성을 예쁘게, 멀리는 잘생긴 남성을 못생기게 만들어서 주제를 명확하게 표현하려 했죠. 하지만 저는 그곳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멀리는 잘생긴 상태일 때 훨씬 더 잘 싸웁니다. 그리고 못생겨졌을 때는 아무런 장점도 없어요. 그냥 작고 못생기고 약해질 따름입니다. 그나마 귀엽다는 것이 장점이죠. 스노우는 예뻐지고 나서 캐릭터의 성격이 변합니다. 그러니까 구두를 벗고 다시 뚱뚱해지면 주위에서 스노우를 우습게 보거나 외모를 조롱하고 왕자들도 스노우를 못 알아봅니다. 거기에 스노우는 뚱뚱해지면 의기소침해집니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자신을 숨기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영화는 잘생긴 멀린이 못생긴 스노우를 사랑한다는 결말을 주지만 그 결말의 감동은 줄어듭니다. 영화가 내내 잘생기고 예쁜 것은 좋고 못생기고 뚱뚱한 것은 부족하다는 인상을 줬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구두를 신지 못하고 정체를 들키는 장면이야 그렇다 치고 마지막에 멀린이 자기를 희생하고 스노우가 되살아났을 때 연기 뒤에서 걸어오는 스노우를 조마조마하게 기다리던 아이들이 스노우의 모습이 뚱뚱한 원래의 모습으로 나오자 안 돼! 하고 소리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장면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외모 지상주의 비판은 적어도 그 아이들에게는 통용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글쎄요. 뚱뚱해도 못생겨도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착한 교훈을 말하기에 레드슈즈는 부적합한 소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외모지상주의가 더 견고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이 정도면 한국 영화치고는 괜찮다 같은 칭찬이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경쟁이 성립되는 수준까지는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저에게는 여전히 이 영화의 외모 지상주의가 넌센스로 느껴지거든요. 레드슈즈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5점입니다. 귀엽고 착한 이야기, 감동적인 결말이 인상적이죠. 저 역시 보는 내내 행복했습니다. 음악은 좀 아니었고 거울이 펼치는 유머는 하나도 웃을 수 없었지만요. 라이너의 컬처 쇼크 영화 리뷰는 계속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